그는 걸었다. 바람이 불었기에. 추풍낙엽. 흔들리는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진다. 가을은 언제나 그를 심연의 계곡 속으로 빠뜨렸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인간. 구려 제1의 검사. 검성 진우는 당의 10만 대군을 홀로 도륙하고 혈혈단신 피가 낭자한 갑옷을 입은 채 귀환하였다. 그리고 성에 도착하여 그가 사랑한 여인의 품에 안기자마자 눈을 감았다. 자신의 사랑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꺼져가는 시야 속에서 한 여인의 오열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다음 생에는 그녀와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했다. 꿈속에서 진우는 어지러운 아지랑이 가득한 공간을 계속 헤맸다. 그러다 벼랑간 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나? 손발을 움직여 보지만 잘 움직이지 않는다. 부상이 심해서 붕대를 감겨둔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주스럽게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멋진 왕자님이야. 고생했어. 여보. 왕자님? 그러고 보니 진우의 흐릿한 시야에 서여긴이 보였다. 금발 머리를 가진 키 큰 서여긴이다. 그는 다정한 미소를 띄운 채 진우를 바라보고 있다. 진우는 그것이 역겨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응애. 응애. 그리고 목청껏 소리 높였을 때 그의 목에서 나온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당황한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계속 소리를 질렀으나 돌아오는 건 태어난 아기의 건강함에 기뻐하는 서여긴의 미소뿐이었다. 이름은 뭐로 하죠? 포대기에 감싼 진우를 아는 여인.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 하늘색 머리와 죽은 깨를 가진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예쁜 푸른 눈을 가진 아이니 네이브라고 하는 게 어때? 네이브요? 네이브. 좋아요. 아주 멋진 이름. 네이브야. 진우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자신은 불가에서 말하는 환생을 한 것이다. 또한 왜인지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로 환생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페네프와 베로니카. 그것이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이었다. 나는 왜 환생을 한 것인가? 그것도 기억을 가진 채로. 5살이 되던 해 네이브는 고민했다. 가장 불편한 것은 그는 검에 미쳐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그는 환생 전과 달리 나뭇가지 하나도 흔들기 힘들었다. 반면 네이브의 그런 괴상한 행동에 베로니카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베로니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세이건 제국의 북쪽, 사계절이 모두 두터운 얼음으로 가득 찬 대륙 변방에서 네이브는 멋지게 성장했다. 그의 나이 15. 푸른 눈과 은회색 머리를 가진 미소년이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좋아하는 특이한 소년이었다. 틈만 날 때마다 나뭇가지를 마치 검인 양 휘두르는 아들의 모습에 베로니카는 구박을 했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 몸은 너무 약해. 15의 네이브가 투덜거렸다. 그가 얼마나 미소년이었는지 마을이 많은 소녀들이 그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멀리서 모여있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린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본래가 검밖에 모르는 검사인 네이브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제는 익숙해진, 조금은 차가운 북쪽 대륙 햇빛에 타버린 하얀 피부와 푸른 눈동자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보는 것 같았다. 환생 전 그는 오직 피로 낭자한 거친 무사의 손과 수많은 사지에서 살아 돌아옴을 증명하는 무수한 흉터들이 남자를 말해준다고 그는 생각했다. 페네프는 그런 네이브를 검사로 키우려고 했다. 평민인 그들로서는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군에 임관하여 기사가 되는 것이었다.
제국은 전쟁의 소문으로 흉흉했고 머지않아 얼음의 땅도 피 얼룩으로 물들 것 같았기에 엄마 베로니카는 반대했다. 그것과는 별개로 네이브는 태어난 그 시점부터 내공을 수련했다. 갓난아기 때부터의 운공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환생하면서 얻은 일종의 기연인지 그는 한 사람이 60년을 수련해야 얻을 수 있는 일 각자의 내공을 15에 보유하게 되었다. 검기 16이 되던 해 전생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검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검기는 그의 눈동자 닮아 푸른색이었다. 나뭇가지만으로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잘라내는 네이브의 모습에 아버지 페네프는 이 땅이 그에게 좁다고 생각했다. 결국 아버지 페네프는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군대임을 역설했다. 어머니 베로니카를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강한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봤을 때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안아주던 아름답던 얼굴에도 주름이가 있었다. 그래.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아닌가? 출세해서 호강시켜 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자 네이브는 더 망설일 수 없었다. 페네프는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네이브에게 장비를 맞추어 주었다. 성장할 것을 염려한 값싼 방어구와 싸구려 검이지만 아버지의 애정이 느껴져 좋았다. 그리고 네이브가 얼음의 땅을 떠났을 때 갑작스레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만 이 전쟁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마왕군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그야말로 사륙을 위해 태어난 마물들.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북쪽 얼음의 땅에서 가장 최북단에 다다를 수 없는 땅은 마계와 인간계를 잇는 통로나 다름없었고 쏟아져 나오는 마물의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의 믿지 못할 힘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마왕군의 진군 소식을 들은 네이브는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폐허뿐. 자신의 집조차 자취가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된 네이브는 울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약 5년 후 마왕군은 아인크리아 대륙을 완전 장식하였다. 황제는 죽고 군대는 전멸했으며 남쪽으로의 피난 행렬은 끝이 없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카페아 소드마스터 푸른 검성이라 불리는 네이브의 전설은 북쪽 얼음의 땅과는 전혀 다른 최남단, 인간의 마지막 방어지, 마테룬 섬에서 시작되었다. 프롤로그 끝.